강목, 송판, 야구방망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격파왕 양경진 씨. 여기저기 쌓인 각양각색의 수많은 뼈들.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뼈로 예술한다는 뼈예술가 곽재성 씨. 비둘기 절대사절. 참새 대환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새들을 보살피는 참새 할아버지 전종철 씨. 세상에 별난 사람 킹왕짱에 다 있다. 뼈대 있는 예술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으로 출동한 제작진. 이곳에 예술가가 있다. 궁금증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주렁주렁 걸린 돼지고기들 정육점 맞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뼈로 예술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예. 시원한 데다 혹시 이 사람이? 아, 이 오늘 장날인데 바빠 죽겠어요. 돼지 뼈 바르고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주렁주렁 걸린 돼지고기들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랬으면 이 사람이 네,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뼈로 예술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예, 예술은 그렇고요. 뼈 미술을 하죠. 예. 뼈로 예술하는 뼈대 있는 남자 곽재성. 오늘 돼지 잡는 날인가요? 예. 돼지는 얼마에 한 번씩 잡으시는가요? 매일 잡아요. 일주일에 5, 6일.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날이 리얼 장날.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정육점. 그런데 매일 작업하는 돼지고기에 예술작품의 재료가 나온다는데 대체 이건 뭐래요? 돼지 등뼈를 많이 빼죠, 주로. 사골이나 돼지 발톱도 빼고. 고기를 바른 뼈만 모아 그 모습 그대로 보존. 그런데 왜 하필 돼지뼈인가요? 내가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재료고 다른 뼈는 구하려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때 정육점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 한 점 발견. 그런데 이 그림에 돼지뼈 말고 굉장히 비싼 뼈가 들어가 있다는데 아이고 못 찾겠다 깨거리. 돌고래 새끼 달팽이관. 그 이름도 거창한 돌고래 달팽이관.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는 지인 형님한테 바다에 떠다니고 죽은 거 나오면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산 앞바다까지 갔다 온 거예요. 뭐 가스값 한 5만 원에 낼름 지붕이도 보니까 소머리 하나 술값 한 번 내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귀한 뼈뿐만이 아니라 작품 또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퍼지는 거를 움직임으로 표현한 거고 뭐랄까 소리의 움직임이랑 맞는 뼈 같아서 달팽이 하나 붙여본 거고.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브라보. 뼈로 만드신 것들을 보면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난 솔직한 얘기로 몰라. 고래뼈까지 붙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차에서 냄새 나서 뭐 뒤에 뼈다구가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징그러워. 차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뼈다구가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봅시다. 차에서 나온 수상한 박스. 아, 이 안에 든 것은 웜에 진짜 다 뼈다구네 그리야. 그 모양도 크기도 각양각색. 대체 이게 누구 뼈래요? 돌고래 머리 이렇게 산 건데 새끼고래 목뼈부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돌고래 원형 완벽 복원 완료. 딱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라는데 처음 할 때 돼지 등뼈 갖다 며칠 걸린 줄 알아요? 20일 걸렸어요. 꼬리부터 이렇게 목뼈까지 삶아서 다 분리가 되잖아요.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퍼즐보다 더 힘들어 이게. 여기에 다 지짝이 있어요. 지문 마냥 완벽하게.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그림에 붙어있던 달팽이관. 이렇게 보니 더 신기하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 전에도 구하기 힘든 뼈 하나를 어렵게 아주 어렵게 구했다는 재성씨. 그런데 펄펄 끓는 소단에서 심상치 않은 포스를 팍팍 풍기는 이 뼈? 누구냐 넌? 멧돼지 머리뼈구멍이 이빨 빠졌다. 그만 삶아 나갔다. 사골국도 아닌 것이 뼈를 푹푹 삶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재성씨의 완벽한 뼈 손질 비법. 고기 근육이랑 연골 같은 거를 이물질을 떨어뜨려야지, 안 그러면 방부 문제 때문에 그러죠. 방부. 작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일단 절 따라와 보세요. 이쪽으로.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재성씨.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도착한 곳은 가방? 커피라도 한 잔 사주려나 하지만 가방 했던데 새 나가고. 지금
지금은 창고 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 여기저기서 숨은 뼈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 소 턱뼈, 소 이빨, 개머리뼈. 그거는 한 30년 이상 먹은 자라. 이게 자라 척추. 이거는 포장이 돼 있네요? 생선뼈인데 저 뷔페집 갔다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몰래 담아서 한번 삶아본 건데 언제 작업에 쓰일지 모르니까 항상 주위에 기본 재료로 있어야지. 갈 때마다 뼈를 뼈만 보면 좀 이상한 생각 드는 거죠. 이게 무슨 프라모델 장난감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응용해서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본 거죠. 아니 이것은 트랜스포머? 다양한 뼈들이 재성 씨의 손을 거치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다니 놀라워라.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뼈는 바로 자라 머리뼈. 제목이 미래와 기원 사이인데 미래적인 우주인 비슷한 느낌이 뭐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익명 비슷한 느낌 한번 내보려고 삼계탕 닭 척추뼈에다가 자라 머리, 턱뼈로 날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뼈. 생태뼈는 좀 약한데 이렇게 운동감을 만들 수 있어요. 용 느낌 내게 하려고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자라 머리뼈와 생태뼈가 만나면 용 탄생. 이거를 자석이니까 두 개를 놓으면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원드 대신 자석을 이용하는 센스. 재성 씨의 작품에는 이렇게 소소한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왠지 슬퍼 보이는 느낌이 팍팍 드는 미완성의 작품. 07년 12월 서해의 기억. 그 당시 기름에 오염됐을 때 죽은 새끼 돌고래 뼈예요. 2007년 12월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이 사고로 수많은 바다 생물이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재해를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작품 설명을 마친 후 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재성 씨. 오토바이까지 타고 어디를 가시는지 한참 만에 도착한 것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제 작품이 몇 점 있죠. 아니 이곳은 헬스장 아닌가? 헬스장 복도를 걷다가 재성 씨가 가리킨 곳은 그림 진짜 있다. 제목이 용의 꿈.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니콘의 기억인데 그러니까 염소 뿔을 잘라서 가운데다 붙이고 저는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상상의 동물을 뼈로 표현을 한 거죠. 나침판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만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나침판, 내가 뭐 가야 할 길의 나침판. 이거는 제목은 과거와 기원 사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물감 바른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염소뼈, 돼지 척추뼈. 이 작품은 헬스장에 이렇게 보여져 있나요? 놀 데도 없고 헬스클럽 관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여기다 걸어놓자고. 그런데 갑자기 웬 PC방으로 이동한 재성 씨. 알고 보니 이곳에도 재성 씨의 작품이 있다는데 과연 PC방에 전시된 작품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아끼는 작품이에요. 재성 씨가 가장 아낀다는 이 작품. 그런데 앞만 봐도 모르겠다. 이게 돌고래 새끼뼈, 고래공주의 기억. 제목이 고래의 기억보다는 고래공주의 기억이 뼈가 선입견이 좀 약간 무서운 게 있으니까 일부러 제목을 부드럽게 가려고. 볼때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하고 싶어도 돈 들어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그런 거 하자고 애기 엄마한테 노고도 먹고. 어느 날 감자탕을 먹다가 우연히 어린 뼈에 관심이 가게 됐다는 재성 씨. 이 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술 작품에 응용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뼈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림에 붙이면은 되게 재미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시도를 해본 거죠. 이렇게 시작한 뼈 예술. 어느덧 수십 점의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2008년엔 갤러리에서 기원, 과거, 기억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며 뚜렷한 예술가로 등단하게 됐다. 그런데 궁금한 게 미대를 졸업한 재성 씨는 왜 정육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어떤 사람이 대학교 출신 나왔고 미대까지 나왔고선 뭐 굳이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했던 걸 물려받았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거 해라니까 예 해보니 그것도 효자지 뭐.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외할아버지, 어머님, 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는 40년 정도 어머님이 여기서 하시다가 제가 물려받은 거죠. 한 예술대학의 판학과 88학번인 재성 씨.
집안 곳곳에는 재성 씨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육점을 하면서도 미술의 꿈은 접을 수 없었다. 저게 파란가요? 예, 이게 88년도 6월 달에 한참 젊을 때 여자랑 사귀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에서 이거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재성 씨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바로 장모님 되시겠다. 잘하죠. 잘하고 있죠. 그래서 나 우리 딸 보고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냥 더 많이 해서 부자 되라고 그러죠. 돈 안 벌고 자꾸 그림 그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예, 얼마나 정직하고 의리도 있고요. 그래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장모님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장모님한테.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아빠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데 뼈 있는 그림하고 뼈 없는 그림하고 굵은 너는 어떤 그림이 더 좋아? 뼈 있는 거요. 근데 뼈 있는 거는 별로 안 팔리는데 그냥 내 맘에 안 들고 따지지 말고 팔려야지요. 그냥 잘 팔리기만 하는 그림만 그리면 될 것이지 왜 굳이 그거 뭐지? 저기 뼈 붙인 걸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는 얼마나 비싼데. 가족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재성 씨. 그에게는 미술 말고도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항상 이거 하다가도 멍하니 해갖고 고래 잡으러 가고 그래요. 돼지 잡다가. 무슨 생각 하셨던 거예요? 예? 뭐 그림 생각도 하고 고기 생각도 하고 막 처자식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산만하죠 제가. 얘는 머리가 접해. 원래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천재는 또라이가 된다. 빨리 미친대. 미친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없는 거죠 형님. 미친 거랑 틀린 거죠. 그게 미친 환장한 거면 환장한 거지. 미친 거지 누가 보면은. 두 분 맨날 이렇게 싸우세요? 오늘은 양반이요. 아침 일찍부터 맨날 저녁 늦게 같이 있으니까 농담하면서 이래야 일이 덜 힘들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뭔가 또 꺼내놓은 재성 씨. 말 편지하네요. 아니 어디서 이걸 이렇게 많이 구했대냐? 경마장에서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이거 준엄마가 지금 고물로 팔라고 지금 막 실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막 나가 지금. 아니 고물값도 이거 꽤 되겠나? 말 편자는 서양에서 이제 행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무한대라는 이미지가 이런 데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재미난 소재예요. 좋은 작품 나오겠네요 또 있으면.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술의 영감을 얻는 재성 씨.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도와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술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뼈대 있는 예술가 당신이 바로 희망장입니다. 희망장을 찾던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격파대회 영상.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 격파를 가볍게 성공시키는 이 사람을 찾아라. 단서는 세계 태권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와인스타 킹영장 제작팀인데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혹시 작년 태권도 수소문 끝에 찾은 것은 수원의 한 태권도 도장. 열심히 운동 중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열혈 정신으로 가리키는 관장님. 설마 이렇게 선하게 생긴 분이 격파왕? 오늘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란 말에 아이들은 기대 만발. 과연 그 주인공은? 그런데 이분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더니 숨겨져 있던 우락부락한 근육 발사. 관장님의 매력 근육에 아이들은 모두 박수. 혹시 그럼 이 사람이 격파의 킹왕짱 양정진 씨? 어우, 그 근육 참 실한 일이야. 몸이 되게 좋으세요. 운동을 얼마나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태권도는 어릴 때부터 제가 꾸준히 해왔고요. 복싱 선수 생활도 했었고 사실 보디빌더도 잠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대회도 나갔었고 이 몸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 무술인으로 이렇게 몸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도움됐던 거는 제 베이스인 우리 태권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격파왕? 일단 검증 한번 해봅시다. 말 끝나기 무섭게 강목 패리언. 한번 도일 일로 와보세요. 자, 네가 아프나 한번 시험해봐. 사범님 왜 이러세요? 진짜
아픕니다. 아이의 작은 돌주먹을 아프게 한 강목. 그렇다면 경진 씨는 어떨까? 신중하게 길을 모으다가 번개같이 허공을 가르는 발. 여기서 잠깐. 당신이 누구라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길을 모으다가 번개같이 허공을 가르는 발. 멋진 퍼포먼스는 경진 씨의 또 다른 전기. 딱딱한 강목은 이렇게 두던가. 다음 격파는 두툼한 송판 뭉치. 이렇게 안 돼? 몇 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9. 겹쳐진 송판의 개수는 무려 8장. 두꺼운 8장의 송판. 진정 이것이 격파가 가능하단 말인가? 8장의 단단한 송판이 산산조각났다. 괜찮으세요? 뭐 제가 혼자 하면 아픈데요. 우리 아이들의 기운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일단 아이들 가면 이제 들어 눕겠죠. 이번에 들고 온 것은 야구방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과연 경진 씨는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렁찬 기압과 함께 신중하게 길을 모으는 경진 씨. 두꺼운 야구방망이 격파. 이것도 세계에 도전한다. 다시 한번 봐도 럴수럴수 이럴 수가. 야구방망이 격파 성공. 놀라운 격파 기술. 아이들의 반응은?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아플 것 같아요. 반장님 멋있어요.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예? 진짜 괜찮으세요? 유머도 만점. 알고 보니 경진 씨는 발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나이였다는데 2009년도 태권도 한마당 손날 격파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해서 이렇게 이 트로피를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격파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트로피만 해도 수십 개. 격파요. 격파는 저는 특별히 제가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제 태권도에서 미트 차기 하거나 뭐 그런 겨루기 훈련 하다 보면 이제 그 상대 선수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건 못 찾는다. 직접 로킥을 맞아보기로 한 제작진. 저 발 부러진 거 아니에요? 가혹한 제작진의 운명. 이것이 레알이다. 격파할 때 그 힘 그대로 야무지게 쳐주세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시범을 위해 야외로 나온 제작진. 이번에 보여주실 건 어떤? 보통 지금 이 대리석은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이제 규정으로 쓰이는 그 손날 격파할 때 쓰는 대리석인데요. 약 3cm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두께. 시합용 압축 대리석. 보기만 해도 아프다. 이제 압축이라고 해서요. 이 발바닥에 그 발가락 바로 그 밑에 연한 살로 이제 압차기 형태의 위력 격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안 해봤어요. 이거 송판으로는 제가 시합 때 많이 해봤는데 돌 격파는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분과 같이 제자들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대리석 격파이니만큼 안전 점검은 필수. 잡아주시는 분들 더 긴장돼요? 긴장되세요? 예, 긴장됩니다. 경진 씨 역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 쩌렁쩌렁한 기합. 한참 대리석을 노려보더니 벽돌을 한 방에 깼어, 한 방에. 시원합니다. 예. 깔끔하게 잘려진 딱딱한 대리석. 새까만 후배들은 선배님의 실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다음 격파를 준비하는 경진 씨. 과연 이번에는? 파워 미드킥이라고 해서 중단 돌려차기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지금 6장. 6장입니다. 예, 그래서 떨립니다. 드러는 반나 강목 6개 격파.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강목 6개가 순식간에 부러지는 놀라운 현장. 이쯤 되면 고객분들 박수 절로 나온다. 딱 성공했을 때는 정말 아프지도 않고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실패했을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더불어 또 그 육체적인 충격은 몇 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격파에 푹 빠져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마지막 미션. 지금까지 본 격파와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두꺼운 대리석 돌기둥 8개. 로우킥으로 돌 기둥을 8장을 반드시 기필코 완파시키겠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더 떨리는 현장. 강렬한 로우킥이 간다.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다. 언빌리버블.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인답게 정중한 인사로 마무리. 산산조각 난 대리석 기둥. 그런데 아이고 발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이 다리가 진정한 기왕짱. 호기심에 시작해봤던 격파.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경진 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관장님보다는 직접 아이들과 운동 뛰고 정말 아이들도 시합 출전하고 관장님도 시합 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이런 아이들의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격파왕 경진 씨.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멋진 관장님으로 나와주세요. 격파 기왕장. 귀여운 참새 사진, 그 귀퉁이에 보이는 수상한 선. 수많은 참새 사진 속 주인공 일명 참새 할아버지를 찾아라. 주인공을 찾아 종로의 한 공원으로 출동한 제작진. 그 나올 때 있고 계속 나오다가도 안 나올 때도 안 나와요. 몰라, 시간이 아주 빨라. 평소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쪽에 가면은 꼭 거기 와서 새 밥을 준다고. 참새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곳에는 비둘기만 놀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한 할아버지 발견. 혹시 이 사람이 사진 속 주인공? 왠지 사진 속 사람과는 약간 틀린 듯한데. 그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몰려드는 참새떼들. 대체 어디에 숨어있다가 나타난 건지 아이고 많기도 하다. 참새들이 향한 곳엔 의문의 남자가 서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자, 비둘기는 가라. 참새 할아버지 전종철씨. 할아버지의 손동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새떼들. 참 신통하네. 손에 들린 모이를 쪼아먹다가도 한순간에 푸드덕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참새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 집중. 이게 사람 잘 안 따르는 건데 손바닥까지 올라와서 주워 먹으니까 귀여워서 그런 것이 뭐. 경계심 많기로 소문난 참새들을 한눈에 뿅 반하게 한 참새 할아버지 되시겠다. 다음 날 아침 참새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간 제작진. 방 한쪽엔 참새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걸까? 이제 뭐 작가들이 뭐 이제 찍어가면 이제 하나씩 부탁하면 이제 더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미 공원의 명물이 되어버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침은 참새 모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앉아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놀면서 까가지고 보시면은 땅콩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쌀을 더 좋아하나요? 땅콩이나 쌀이나 이제 같은데 땅콩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아마 더 좋아하는가 봐. 요즘은 참새들도 입이 고급이란다. 모이 준비를 마친 후 참새들의 주 메뉴인 좁쌀 한 컵을 떠서 집을 나서는 참새 할아버지. 자, 참새 만나러 가봅시다. 항상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날 따시면 한 10시에 나가고 나 추우면 한 11시 넘어서 나가고 그런 거지. 날씨에 관계없이 참새밥을 챙기는 할아버지.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뭐 힘들어? 힘 안 들어? 아니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거 어떻게 눈에 자꾸 선해가지고 그냥. 참새들아, 이 녀석아, 할아버지 왔다. 어디 숨었냐? 이쯤 나타나면 저기서 보고 쫓아오는데 누가 와서 뿌려주고 갔나? 걱정도 잠시. 할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자. 예, 할아버지 오셨다. 와, 밥이다. 주위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참새떼들 대이동. 자기들의 밥을 챙겨주시는 할아버지를 기억하기라도 하는 걸까? 휘파람 한번 불었을 뿐인데 모두 모였네.
모이를 주기도 전에 벌써부터 1년 정도로 줄 맞춰 앉아있는 귀여운 참새들. 참새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나 보네. 내가 이거 모자를 바꾸고 옷을 바꿔 입어도 그냥 모자도 바꿔 쓰고 입마개까지 딱 해도 얼굴 알아보고 쫓아와가지고 이러는데 뭐. 바로 확인 작업 들어가는 제작진. 할아버지에게 모이를 조금 얻은 다음 똑같은 자세로 기다려보는데 과연 참새들이 앉는 것은 역시나 할아버지 손바닥. 그에 비해 텅 빈 제작진의 손바닥. 아이고 민망해라. 새 대가리가 아니라 한 품계 올려서 이제 대갈림이라 그래 이제. 대갈림. 오늘의 교훈, 새 대가리라고 하지 말자. 할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마치 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는 참새들. 그러나 평화로움도 잠시. 어디선가 나타난 동네 불량 비둘기. 할아버지의 가차없는 응징이 이어지는데 비둘기는 싫어하시죠? 비둘기 오면 참새도 먹는데 먹어. 할아버지 앞에서 비둘기는 언제나 찬밥 신세. 비둘기야 뭐 아무나 줘도 손바닥으로 오는 건 뭐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비둘기 주려면 뭐 이거 감당을 못하지. 한 달에 뭐 한 가마 가지고도 안 돼. 할아버지 참 귀엽죠. 자신을 알아보는 참새들이 고마워 살갑게 밥을 챙겨주고 계신다는 참새 할아버지. 뭐 언제까지 한다고 뭐 기약이 없는 거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참새는 배고픔을 달래고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래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참새와 할아버지 모두 기왕짱입니다.